처음에 3위 아틀라스는 별다른 위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계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한 천체에 불과했죠. 그런데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추적 결과 아틀라스가 궤적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경로가 사실이라면 직경 약 20km의 이 천체는 지구와 교차하는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시 하나를 파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문명 자체를 멸망시킬 규모입니다. 이게 최후의 종말일까요? 우리는 다음에 닥칠 상황에 대비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갑작스러운 궤적 변경 뒤에 더 기이한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우리 뒤뜰에 극히 낮은 확률의 무언가를 던져 넣었고 이 수학적 사실이 과학자들의 머릿속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간 공간은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입니다. 먼지와 원자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수십 년간의 관측 통계에 따르면 20km 크기의 성간 천체와 마주칠 확률은 대략 10,000년에 한 번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초의 성간 방문체를 발견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지금껏 본 것보다 수백 배 큰 물체가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 방식은 더욱 불가사의합니다. 망원경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비교해 움직이는 점을 찾아내는데 이 알고리즘은 태양계 내 일반적인 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3위 아틀라스의 속도는 우리가 발사한 어떤 탐사선보다 2배 빠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탐지 가능한 범위에 걸쳐 있었죠. 조금만 더 빨랐다면 흔적이 번져서 프레임 사이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이 녀석은 마치 발견되길 원한 것 같습니다. 그 등장 방식도 이상합니다. 별이 빽빽한 하늘 조각 사이로 접근해 왔는데 고밀도 위장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5년 7월 1일이 되어야 기하학적 조건이 우리 센서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마치 큐추에를 받고 등장한 것 같습니다. 성간 방문체들의 진화 순서도 설명이 안 됩니다. 1아이 오무아무아의 작고 가늘축한 모양, 2아이 보리소프, 혜성처럼 익숙한 형태, 3위 아틀라스, 거대한 크기. 이것이 무작위적인 현상이라면 우리는 작은 개체는 많고 큰 개체는 극소수인 분포를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갈에서 바로 산으로 건너뛰었죠. 중간 단계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썹을 치켜 올릴 만한 점이 있습니다. 3위 아틀라스는 그냥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황도면과 단 아트서포스포리 차이나는 그랜드 투어 궤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간 천체는 3차원 공간 어느 방향에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행성 고속도로에 진입하다니 확률은 대략 1처세 500 정도다. 여기에 궤적을 더해보자. 화성, 금성, 목성을 스쳐 지나는 코스. 무작위 경로가 새 행성을 연속으로 정밀 접근할 확률 약 1샷 10원천. 게다가 역행 궤도다. 행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관광 목적이라면 오히려 이상적이다. 상대 속도가 더 빠르고 접근 시간이 길어져 근접 및 이탈 시 더 오랜 체류 관측이 가능하며 추진제를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은 여기다. 아틀라스는 2025년 10월 29일 근일점에 도달한다. 지구는 정확히 태양 반대편에 위치한다. 가장 뜨겁고 본성을 드러내기 쉬운 시기에 유일한 망원경 보유 행성은 태양 플레어에 완전히 눈이 멀게 된다. 우연인가? 아니면 각본인가? 나사는 3위 아틀라스를 혜성으로 분류하며 위협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혜성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 가열 승화 기체 및 먼지 분출 태양 반대 방향으로 꼬리 생성, 밝기는 모델링 가능한 곡선을 따른다. 아틀라스는 대본을 따르지 않는다. 허블 관측 영상에는 천체의 태양 향한 측면에 꼬리가 아닌 기이한 후광이 포착됐다. 전방 포층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마치 분사 추진체나 핵 전방을 이동하는 잔해장 같았다. 이는 물리 법칙에 역행한다. 무언가가 능동적으로 이 흐름을 추진하거나 형성하지 않는 한 밝기 또한 반항적이다. 표준 승화 현상으로 설명 불가능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반사 특성은 이례적인 표면 성질 혹은 수동적이지 않은 조명을 암시한다. 아틀라스가 가열이 증가해도 전방 후광을 유지하고 전통적 해성 꼬리를 생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정상적인 해성 물리가 아닌 이상 현상이다. 20km 크기의 성간 천체는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두통거리다. 자연계가 이런 거대 물체를 성간 속도로 방출하려면 초신성, 행성급 충돌, 대질량 천체 근처의 중력 탄도 같은 극단적 격변이 필요하다. 이런 사건들은 상흔을 남긴다. 불규칙한 자전, 분열, 혼란스러운 광도 변화와 절대영도 가까운 환경에서 부서진 표면 등. 하지만 아틀라스는 완벽해 보인다.
안정된 자전 상태다. 분명한 잔해 기둥도 파열 생존자 특유의 흔들림도 없다. 열적 행동 지금까지는 오래되고 풍화된 방랑작 같지 않다. 고해상도 스펙트럼 분석이 완료되면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간 빙결을 배신할 결정체 구조와 풍화 흔적을 탐색할 것이다. 이 지문들이 없다면 그 출생 비밀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 다를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아비 로브 AB 롭트는 간단한 척도인 로브 스케일 랩 스케일을 제안했습니다. 천체의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 0, 제 확실히 자연현상, 심 확실히 인공물입니다. 현재 사마이 아틀라스, 사마이 에이트랏는 약 4점 정도로 평가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중첩된 이상 현상들이 점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점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궤도학적 정밀도, 황도 정렬, 다중 행성 근접통과 근일점에서 지구가 가려지는 현상 등, 해성의 이상 행동, 전방 헤일로, 밝기 곡선 모델 이탈, 최적대 생존 가능성, 통계적으로 너무 크고 완전해서 자연적으로 성감 물체로 분출되기 어려운 구조. 현대적 도구는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전파 망원경 배열은 구조화된 복사를 포착할 수 있고, 적외선 관측은 수동적 가열과 맞지 않는 내부 열원을 표시해낸다. 심지어 미세한 동력학적 특성, 비중력적 미세 가속도조차 추진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다. 자연적인 얼음 암석 천체는 태양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가열 탈출, 해성꼬리, 예측 가능한 스펙트럼 선. 만약 아틀라스가 접근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로브 점수는 다시 오를 것이다. 그 특이한 복사와 전방 발광을 무엇이 일으키는가? 기이한 가능성으로는 전자기장 조작, 비화학적 추진 또는 미니 추진기처럼 작동하는 분사구 배열로 유도된 유체 흐름이 있다. 공상적이라고? 그렇다. 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이미 공상적이다. 기하학이 불편함을 준다. 아틀라스는 자신의 가장 활발한 단계를 지구에서 볼 수 없을 때로 맞춘다. 만약 당신이 반응에 민감한 문명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화성, 금성, 목성에 대한 과학적 수학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설계한다면 아마도 이 타임라인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건 과도한 연상인가? 아니면 프로젝트 계획인가? 안전한 길은 논문 순서, 합의된 표현, 파장 최소화다. 동료 평가는 때로 필터가 아니라 문지기가 되며 자금위원회회는 익숙한 지도를 선호한다. 하지만 현실은 문지기를 개의치 않는다. 양자역학은 한때 터무니없게 들렸고 대륙이 이동한다는 것도 한때는 농담거리였다. 자연은 한 번씩 우리의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거부해왔다. 만약 아틀라스가 자연물이라면 이 질문들을 견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의 바른 주저함이 그 정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중 많은 수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 우리의 태양은 138억 년 된 우주에서의 늦깎이에 불과하다. 더 오래된 별들, 주변의 문명들은 학습하고 건설하고 탐험할 수십억 년의 시간을 가졌다. 아광 속으로 은하를 가로지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더 나은 질문은 그들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가다. 우리는 항상 인사와 무선 신호를 기대한다. 어쩌면 어른들은 혼자 노는 아이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법이다. 어쩌면 그들은 관찰할 뿐이고, 어쩌면 그들은 씨를 뿌릴 뿐이며, 어쩌면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지나갈 뿐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2025년 9월 말까지 우리는 아틀라스가 해성처럼 행동하는지 측광 및 분광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10월의 태양 광구는 아틀라스를 합의 위치로 삼켜버릴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창의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워질 때 닫히는 것이다. 만약 아틀라스가 얼음과 암석이라면 태양 가열은 강력한 탈출, 고전적인 해성꼬리, 그리고 잘 알려진 휘발성 물질들의 스펙트럼 선을 유발해야 한다. 반대로 전방 헤일로가 여전히 관측되고 비중력적 추진이나 과도한 밝기 증가가 나타난다면 그 영향은 지각 변동 수준일 것이다. 로브의 갈릴러 프로젝트는 기술 신호를 탐색하는 장비를 가동 중이며 해당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은 이상치를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하순에는 근지구 궤도를 집중 감시해 2차 활동, 파편 군집, 분리된 탐사체, 아틀라스 뒤를 따를 만한 모든 것을 찾아낼 계획이다. 이제 소문은 데이터 포인트로 진화했다. 궤적 수정, 미미하지만 명백한 변화다. 자연적 요인, 분출 제트, 태양풍 압력, 복사 토크밭도 궤도를 미세 조정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지문 가시적 제트, 연관된 자전 변화, 스펙트럼 라인 픽을 남긴다.
연구팀이 관측한 것은 더 깔끔하고 집약적이었다. 마치 교정 점화 같은. 이 규모의 천체가 비행 중 궤도를 조정할 수 있다면 혜성이란 용어는 오용이다. 파생된 공포 시나리오, 충돌 코리더는 소설에서 계산 가능한 영역으로 이동했다. 행성 방위 기관은 밤낮으로 모델을 돌린다. 진입각, 해양 육지 분포, 폭발 에너지, 분진 기상, 기후 영향, 20km급은 멸종 단계다. 대피란 없으며 오직 충돌 후의 세계를 상속할 뿐. 아틀라스가 우리를 조준 중인가? 아니면 회피 중인가? 같은 능력이 공포이자 위안이 된다. 조준할 수 있는 자는 피할 수도 있다. 근일점 커튼이 내려가기 전 10월 3일이 남았다. 화성과의 근접 접근, 메이븐이 플라즈마를 탐지할 수 있고 마스 익스프레스가 코마 화학 성분을 분석할 것이다. 아틀라스가 자연물이라면 압력을 받는 친숙한 물리법처럼 특징이 나타날 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장창, 복사, 기하학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수수께끼는 가설로 굳어질 것이다. 태양 통과 후 2026년에는 목성이 기다린다. 주노 탐사선이 비행 경로상의 먼지를 채취한다면 우리는 성간 물질 혹은 가공된 무언가를 포착할지도 모른다. 자연적인 아틀라스조차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할 것이다. 투사체 모델, 크기 분포, 극전 풍화작용, 다른 항성들이 거대 물체를 우주로 내던지는 빈도에 대한 계정을 강제할 테니 또한 행성 방위 시나리오를 연마할 기회가 될 것이다. 신속하고 궤도가 불편한 비지역적 위협에 대비하여 인공적인 아틀라스는 또 다른 새벽이다. 우리가 홀로가 아니며 무언가가 우리가 간신히 모델링할 정도의 정밀도로 성간 이동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그것은 의도를 전달한다. 관측, 종자 뿌리기, 매핑, 혹은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를. 그것은 또한 우리를 시험한다. 우리의 체제가 부정하지도 공황에 빠지지도 정치화하지도 않은 차에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배우고 나서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km 크기의 성간 천체, 황도면 정렬과 다중 행성 근접 통과를 앞두고 역주행 경로는 장시간 관측에 유리합니다. 근일점에 지구가 눈부심에 휩싸이다. 전방 광륜, 해성의 법칙을 어기다. 빠른 증폭, 기준 곡선에서 벗어남, 한 번도 무시할 수 없는 궤도 수정, 각각의 이상 현상을 따로따로 상자에 담아두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들을 한데 모아보면 어떤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마도 우리가 과소평가한 자연의 거대한 무언가일 수도, 혹은 우리 문명보다 오래되었고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기술일 수도, 아니면 둘 다일지 모른다. 자연의 껍질 속에 감춰진 공학의 심장. 그 정체가 무엇이든 시간은 짧고 판도는 크다. 하늘을 보라. 데이터를 보라. 그리고 모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주목하라. 만약 아틀라스가 전형적인 해성 꼬리를 달고 규칙을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천체 물리학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함께 숨을 들이마시며 더 거대한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 흩어진 단서들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무작위한 표류인가? 아니면 의도된 설계인가?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의 우주에 대한 확실함을 흔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우주 수수께끼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왜냐하면 10월 29일 아틀라스가 태양 뒤로 사라질 때 우리가 다시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종종 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